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할 거는 여러분하고 원자에 대해서 볼게요. 원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할 것입니까? 보면 여기 원자 모형의 변천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화원에 있었던 건데 원자 모형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하고 보면 분자에 대해서 보고 기호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시면 원소하고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화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한번 공부했는 거 물어볼게. 원소와 화합물의 공통점은 뭐야? 분자가 있어요. 원소와 화합물의 공통점은 뭐야? 분자가 있어요. 또 지구에 있어요. 원자가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너무 광범위해서 좀 줄여주세요. 원자가 있어요. 여기 원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원소와 화합물의 공통점은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둘 다 순물질이에요. 둘 다 무엇입니까? 순물질입니다. 둘 다 순물질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뭐예요? 일정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야. 오늘 시험 볼 때 원소와 화합물의 공통점은 뭐다? 1단원에서 배운 순물질이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뭐하다? 일정하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일정해요 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차이점 갑니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뭐다? 물질의 기본 성분이에요. 성분이라고 나와야 원소야.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예요 하고 나오면 오늘 배우는 뭐가 된다? 원자. 성분이라고 나와야 원소야.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이야. 따라서 이 지구상, 우주, 모든 물질, 이 지구상과 우주에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네, 그럼 우주는 물리는 있어요. 원소. 우리 인간도 원소. 무슨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리고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철까지. 산소. 그리고 조신성 폭발까지 우라늄. 선생님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산소를 데리고 갔다가 우주에다가 이렇게 결합시키면 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소이면서 원소는요, 갑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습시켜주는 거야. 같은 종류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이렇게 수소 한 개가 있어도 원소가 돼요. 근데 수소가 이렇게 두 개 결합했어요. 두 개 결합해서 H2, 수소 기체가 돼도 원소가 돼요. 원소가 됩니다. 자, 산소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원소입니다. 산소가 두 개 결합해서 우리 O2, 산소 기체가 되거나 산소가 이렇게 세 개 결합해요. 산소가 세 개 결합해서 오존이 돼도 뭐가 돼요? 원소가 돼요. 원소가 됩니다. 알겠죠?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면 무조건 원소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리야. 자, 구리 입자가 125개가 이렇게 결합했어요. 125개요. 근데 선생님. 예. 원자라는 게 진짜로 있어요? 예. 자, 구리라는 원자가 수십만 개로 되어 있는 모든 금속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금속 원소는 뭐에 들어간다? 원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치되기도 하고요.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얘가 되기도 해요. 이것도 뭐다? 원소야.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학생들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뭐 해야 돼요? 이거 대빵만하게 큰 거 사가지고 줄 수 있는 능력남이 되세요. 자, 이게 원소야. 그럼 이제 화합물은 뭡니까? 물어봐요. 화합물은 됩니다. 화합물은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합니다. 다른 종류의 원자가 뭐 한 거? 결합합니다.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게 화합물이면서 원소의 성질을 잃고 원소의 성질을 뭐 해요? 잃어요. 이게 바로 본래의 성질이에요.
본래의 성질. 본래의 성질을 잃고 뭐합니까? 화합물이 되면서 화합물의 새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야. 누가 나옵니까? 라부아지가 나오죠. 라부아지가 무슨 실험했어요? 오늘 한 문제 나올 거야. 라부아지가 무슨 실험했다? 라부아지에서 그렇지, 물분해 실험. 물을 100일 동안 끓여서 자, 물분해 실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뭐를 밝혔어? 물이 수소랑 원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오,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혔어.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히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틀렸고요. 탈레스 틀렸습니다. 하는 걸 밝혔어요. 그럼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주철관을 뭐 했어요? 가열을 해서 물을 통과시켰어요. 자, 주철관을 가열해서 물을 통과시켰더니 주철관이 녹슬면서 질량이 증가했어요. 녹슬. 쌍시옷이에요. 그냥 시옷이에요. 녹슬 쓸? 쌍시오시오. 아, 고마워요. 질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무슨 기체가 나왔어요? 수소기체. 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자, 주철관이 녹슬었어요. 산화 처리된 거야. 산화 처리되면서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어요.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뭐라는 거예요? 화합물. 그래서 이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수소기체 성냥불 가져가면 퍽 소리 나면서 타고요. 산소기체 남이 잘 타게 도와줘요. 근데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되면 불을 꺼요. 그럼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물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원소가 화합물이 되면 원소의 성질을 잃고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화합물이 쪼개져요. 그럼 우리 오늘날 물분해 실험해요? 물을 쪼개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되면서 뭐합니까? 물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요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합물은 똑같은 원자인데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소 하나에 염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 HCl, 염화수소라는 화합물입니다. 자, 산소만 막 쫙 결합해서 분자 배열이 정사면체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요. 엄청 비싼 아이가 되는데 뭐가 됩니까? 이 탄소 하나에 누가 와요? 산소가 이렇게 하나 와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일산화탄소, 살인의 기체. 저번 시간에 일산화탄소, 살인의 기체가 되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와요. 그럼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 얘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서로 다른 입장. 자, 그 다음에 탄소 하나에 수소 4마리가 와요. 그럼 방구뽕. 얘가 뭐가 된다고요? 메테인이 됩니다. 그래서 CH4, 방구뽕, 메테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개인데 같은 종류 2개면 원소. 다른 종류가 2개 또는 3개이면 뭐가 된다? 화합물이 됩니다. 요게 오늘 문제 푸는 거예요. 공통점은 순물질로 물질의 특성이 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서 차이점은 요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맨날 뭐지? 라브라시. 누가? 오늘 꼭 시험에 나와요.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베르셀리우스. 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 자,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 첫 글자는 뭐로 쓰자? 대문자. 첫 글자가 같은 경우 원소 이름에서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첫 글자 옆에 뭐로 써라? 소문자로 쓰라. 그래서 내가 하이드로젠에서 수소를 썼어. H를 썼으면 헬륨은 HE, 수은 HG, 니트로젠에서 N을 썼어. 그러면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니켈은 Ni 이런 식으로 쓰자. 그 다음에 카보늄에서 내가 C를 썼어. 그러면 무엇입니까? 염소는 Cl, 그 다음에 구리는 Cu, 크롬이면 Cr 이런 식으로 쓰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고 있고 첫 글자는 항상 무슨 글자?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원소 이름에서 적당한 글자를 선택해서 뭐로 쓰자? 대문자 옆에? 문자. 문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래 나와요.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두 글자로 쓴다. OX. X. 한 글자의 원소 기호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했다? 베르셀리우스. 베르셀리우스가 주장했어요. 돌턴도 아니고 라과제도 아니고 베살리우스. 누구입니까? 베르셀리우스. 베살리우스. 아, 그 사람 이름 거꾸로 부르면 안 돼요. 선생님, 예, 그럼 세 개는 못 쓰죠. 예. 세 개의 원소 기호는 아직까지 없어요. 예,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세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자, 그 다음 이제 주기율표는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 주기, 전자껍질 수예요. 세로줄이 뭐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 조. 그래서 세로줄은 몇 쪽까지 있다? 1번? 그렇지. 은성이 발음 좋았어요. 1원, 18.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로줄이 조기면서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를 어디에 온다? 세로줄에 온다.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한 게 뭐예요? 주기율표. 그러면 주기는 몇 개까지 있어요? 주기는 11개요. 이거죠. 네. 맞죠? 그러면 같은 주기는 무엇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아니고 뭐가 같다? 전자 껍질수. 옷 입는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줄인 주기는 무엇이 같다?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1주기는 전자 껍질수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수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수 3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특히 1쪽. 1쪽에는 어떻게 외워라? 수소, 니나가. 수소,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6개가 무엇입니까?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가 염기성이야. 그래서 1쪽 금속은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이에요. 루세프, 니나가, 루세프 6개인데 얘들은 무엇입니까?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누가 반응한다? 공기 중에 산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 리튬, 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 시커멓게 변해요. 은백색의 강택이 시커멓게 변해요.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해요. 물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요? 염기성이 돼요. 페놀프탈린 물에다 떨어뜨리면 무색이 돼. 얘 들어가면 뻘겋게 변해요.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 돼요. 염기성이 알칼리야. 그럼 얘들은 공기 중에 주면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니까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벤젠. 벤젠이나 석유나 그 다음에 파라핀. 파라핀 속에 보관해야 돼. 얘들은 공기를 차단해주고 물도 차단해주는 벤젠, 석유,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해야 이런 반응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은 물은 금속이야. 물은 금속이니까 칼로 쉽게 잘라요. 찍찍찍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칼로 씩씩씩 자르면 금속이 쭉쭉쭉 잘라집니다. 그리고 뭐해요? 가벼워요. 가벼워서 물에다 넣으면 물에 뜨면서 칙 하고 반응해서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 수소기체 가요. 그래서 물은 금속이고 가볍고 산소하고 반응하니까 은백색의 강택이 공기 중에 잘라놓으면 금방 시커멓게 변해요.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리고 염기성이 되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니나가. 그래서 3번, 11번, 19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큰 아이가 누구다? 1쪽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 반드시 알아야 되죠. 헬레나. 얘가 2번, 얘가 10번, 얘가 18번. 이렇게 돼요. 자,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은 반응은 없어요. 전부 다 기체야. 기기야. 전부 다 기기인데 반응을 안 해요. 비활성. 비활성. 반응 안 합니다.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하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해요. 매우 안정해서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반응을 거의 안 해요. 예외로 가끔 반응하는데 반응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헬륨은 비행선이나 무선에 채워주면 되고 헬륨 기체 목에 넣으면 도널드처럼 목소리 변성이 일어나고 네온이 바로 뭐예요? 네온사인 전광판에 들어가는 거고 아르곤이 이렇게 용접하실 때 산소로 용접하실 때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르곤입니다. 18쪽은 매우 안정해서 다른 아이와 반응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개 냈어요. 17쪽은 안 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2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건 다 손 뺏는 건데 뭐.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원자하고 분자 나오는 거 들어가서 볼게요. 2단은 이 물질의 구성 자. 예. 네, 원고 이렇게 표시할 때 네온이랑 N2로 시작하는 그 원소가 있다고 치면은 네온을 N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 N2로 시작하는 다른 원소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N으로 시작하는 원소. 그러니까 니트로젠이 질소야. 나트륨이 NA야. 네온이 NE야. 니켈이 NA, NI야. 그래서 니켈에서 NI, 네온에서 NE, 나트륨에서 NA, 질소, 니트로젠에서 N. N2로 시작하는 다른 원소가 있으면 걔는 어떻게 표시해요?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원소 이름이 그래 노벨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NO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쵸? 원소 이름이 니면은 어떻게 해요? 어? 원소 이름이 N이면 어떻게 해요? 원소 이름이 N2로 되어 있는 원소 이름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러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약속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저번에 했던 원자에 대해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기본 입자.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해도 되고 기본 입자라고 해도 돼요. 입자. 이게 원자입니다. 그러면 원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쓰는 사람이 돌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이야. 막 이렇게 뽀글뽀글 가발 쓰고 나오는 이 사람이고, 데모크리토스는 도서관에서 학자. 근데 직급은 낮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계급으로 치면 왕하고 귀족 계급에 들어간다면, 데모크리토스는 중산층 계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모든 물질은 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라고 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쪼개면 없어지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모든 물질은 연결돼 있다.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맞다? 데모크리토스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맞다는 걸 보일, 여러분 보일 법칙 알죠? 네. 그 보일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부활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자설을 법칙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돌턴이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기본 입자인 원자는 돌턴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돌턴이 1803년 살았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발표했어요. 자, 19세기 초야. 19세기 초에 돌턴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원자를 다시 쪼개는 건 이 우주를 다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이랬는데 뭐 했어요? 19세기 중반에 원자가 쪼개집니다. 과학이 발달했어요. 원자가 쪼개집니다. 틀렸어요, 이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될 건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일종 원소가 내려갈수록 반응수가 반응도가 크고 올라갈수록 뭐 한다고 했죠? 아니 뭐 그 17쪽이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1쪽은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네. 머리가 쪼개지. 자, 머리가 쪼개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돌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뭐하고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그럼 밑에 거는 맞아요. 다른 거면 다른 거 맞아. 그런데 뭐합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되면서 뭐합니까? 동위원소가 발견돼요. 똑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아이가 나와요. 얼라리요? 이거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돌턴이 뭐예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이 질량 수가 다릅니다. 중성자 수가 달라서. 아니 알겠어.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면 나도 1번이고 너도 1번인데 몸무게가 원래는 1로 똑같아야 돼. 나는 1번이면서 몸무게가 1인데 얘는 1번이면서 몸무게가 2인 아이가 있어. 그리고 쟤는 1번이면서 몸무게가 3인 아이가 있어.
그럼 1번으로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나는 중성자가 없어서 질량이 1이야.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어서 질량이 2야. 쟤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 있어서 질량이 3개야.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질량 수가 다른 아이를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양성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양성자가 없으면 원자분은 못 나와요. 양성자가 없으면 원자가 못 만들어져요. 근데 양성자가 양성 자, 나 돌턴이 세 번째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금술사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막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열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20세기 말이 와서 원자는 뭐합니까? 없어져서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는 게 밝혀졌어요. 어디에서만? 핵, 융합이든 분열에서. 핵, 융합과 핵, 분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외가 뭐다? 핵 반응이죠. 핵 반응에서는 핵 분열이든 융합에서는 생겨나는데 일반적으로 아니다. 그럼 돌턴의 원자설 4번만 맞아. 돌턴의 원자설 4번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물질, 그게 화학물이에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때,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항상 일정한 뭐로 결합한다? 개수비로 결합해요. 이게 오늘날까지 맞아요. 오늘날까지 맞는 거 뭐다? 4번. 1번, 2번, 3번에서 예외를 찾는데 오늘날까지 예외를 못 찾은 거 4번.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돌턴의 원자설에서 우리는 갑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러 갔어요. 원자의 구조를 보러 갔더니 원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모든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은 몇 개밖에 없더라?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자 핵 안에 무엇이 달라서? 양성자 수가 달라서 원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쌤, 원자 핵이 2개 있어야 2번 헬륨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보예요. 네. 저는 선생님이 그 핵이 그 질량을 거의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밖에 있는데 사라져도 돼요. 전자가 사라지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사라져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작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주 미세하게. 이거? 이거 걔 무시해도 돼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 선생님은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수업해주는 사람이니까 무시하면서 여러분하고 수업해요. 자, 얘가 무엇입니까? 원자 핵이에요. 자, 원자 핵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원자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원자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는 수업이에요. 그죠? 고정되어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의 질량이야. 그럼 쉽게 생각할게요. 자, 지금 어제 우리 축구에서 기분 좋게 역전해줬죠? 네. 칠레하고 해서. 그럼 그 축구 경기장을 원자라고 생각해봐. 실례요. 됐죠? 그 축구 경기장을 체코에서. 원자라고 생각해요? 체코예요, 체코. 아니 축구 경기장을 원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그 축구 경기장 안에 누구를 하나 받아들인다? 축구공도 아니야. 축구공도 아니고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 크기가 원자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을 넣읍시다. 여러분 엄지 손가락만하게 그 큰 축구 경기장 안에 여러분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 하나 갖다 놓은 게 원자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자는 뭐예요? 거기에 질문하지 마요. 나중에 질문하러 갈게요. 사람들 그 축구 경기장에 있는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뭐예요? 전자에 해당해요. 선생님, 됐죠? 뭐? 제가 뭐? 먼저 했어요. 아니 저부터 해. 예, 뭐? 아니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세포 안에 원자 있잖아요. 원자 안에 핵이 있잖아요. 핵이 몇 개인 거예요? 한 개. 선생님, 모든 세포안에 있는 한 개. 선생님, 원자 네, 그 다음에 네, 세포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저렇게 띄어띄어 떨어져 있어요? 핵 안에 그 이유는 근데 왜 모여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전자랑 누가?
원자랑 전자핵이요. 음. 왜 안 보여주고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베타 원리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원자 모형에서 전자 그룹 오비탈의 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근데 만약에 그 엄청난 경우수로 그 축구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 우리를 겁나게 먹고 체험한 우리를 겁나게 먹으면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은 만약에 축구공을 집어삼킬 만한 인간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핵이 원자보다 클 수도 있어요. 소설 말씀해. 핵이 원자보다 클 수는 없어요. 소설 됐죠? 네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네 몸 안에 있는 유니트 셀인 세포가 네 머리통보다 더 커질 리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변이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만지랑 지나면 변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변이가 나오면은 보통 변이는 환경에 불리한 경우가 많지 유리한 경우는 그럼 적습니다. 핵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핵이 두 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못 밝혀낸 근데 많이- 핵이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뭐 핵이 두 개면은 여러분 머리가 둘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머리가 둘 달려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할 때는 두 배로 되는 거예요? 삼쌍둥이 뭐 사쌍둥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생 에너지가 레전드인데. 자, 그럼 이제 원자에 갑니다. 원자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 원자핵을 다시 나누어요. 그럼 이 원자핵을 다시 나누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있어요. 원자.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뭐라고 하고요?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우리는 양성자라 하고요.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중성자라고 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얘가 만약에 전자의 1873배라고 하면 얘가 전자의 1876배야. 그러니까 약 둘 다 2000배로 가까이 되는 거로 비슷해요. 중성자가 약간 더 커요?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요. 약간. 됐죠? 근데 원자랑 입자랑 다른 게 뭐예요? 입자가 아톰이에요. 입자가 원자예요. 예? 입자가 원자예요. 근데 왜 아톰. 원자는 그러면 왜 원자를 만드는 거야? 그냥 입자로 가면 되는. 입자가 원자 같은 말이라고요. 예? 그럼 원자를 왜 쓰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원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탕이 한 봉지 있어. 그 사탕 한 봉지는 원소야. 그 안에 사탕이 100개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탕 100개가 원자라고요. 근데 그럼 입자가 그러니까 사탕 한 봉지를 이루는 알갱이, 개수, 입자가 원자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은 우리는 양성자.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세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원자 번호가 결정돼요. 원자 번호가 결정되고 이 양성자 수가 다릅니다. 원소의 종류가 달라요.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 원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양성자 3개 그렸어요. 그럼 중성자도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주위에 전자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라는 녀석은 원자핵 주위를 뭐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끊임없이. 왜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여야지만 전자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자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든 물질은 우주는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회전하면서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물질은 회전하고 그럼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근데 저희 그럼 원심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우주 동그라미 원반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 걔가 더 빨리 돌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의 호기심으로 하고요. 수업 들어갑니다. 자, 전자는요 무엇을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 질량이 매우 작아서 누구에 비해? 원자핵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아. 뭐 해라? 무시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알려줬어요. 개무시. 그러면서 해줬어요. 그래서 원자에게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아요. 약 2000분의 1만큼 작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를 2000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걔는 거의 여러분 몸에서 질량을 고려할 가치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 거의 없지. 자, 도윤이의 몸무게를 2000으로 나눠봐. 그럼 너의 몸무게 얼마 나오겠어? 1이요. 너 1도 안 되죠? 0.0000 얼마 나올 거 아니야, 도윤이. 맞죠? 도윤이 한 많이 나가봤자 40kg 나간다고 해도 40kg도 안 나갈 것 같은데 30 몇 킬로 나가면 그걸 48 나가요. 2000으로 나눠봐. 개무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됐죠?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 나중에 아니 자, 진짜. 그럼 원자는 갑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때요? 같아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정기적 중성.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 3입니다.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기적 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고등학교 버전으로 나오는 거,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버전으로 나오는 거 볼게요. 고등학교 버전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중학교 버전은 이렇게 나와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중학교 답이에요. 같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이렇게 써요. 원자가 정기적 중성인 이유는요 뭐예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제 22년도 개정판에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거 쉬운 거 쓰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미래의 고등학교 비상출판사 미래엔 동화 전체 있는데 출판사에서 고등학교 때 쓰는 거 중학교 때 이렇게 풀어 쓰는 거 애들 힘들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라고 써도 맞다고 해주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바뀌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원자는 매우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원자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하고 봐주시면서요. 원자가 아주 작지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고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더라. 축구 경기장에 여러분 손톱이라는 원자핵 그리고 날아다니는 먼지를 빼면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이 뭐 돼 있다? 텅텅 비어있다. 이거를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적용해서 알아냈습니다. 예. 아까부터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랑 전자핵이 없는데. 예. 선생님, 저희의 몸무게를 2,000개로 나누면 엄청 적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대충 2톤이라고 잡은 다음에 2,000 나누면 1kg이잖아요. 코끼리에 비해서 코끼리의 원자핵에 비해서 그 전자의 것을 비교해 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알겠죠? 너하고 코끼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원자 모형은요. 가장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돌턴이 나왔어요. 돌턴이 1803년에 원자설을 발표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원자는 축구공, 공 모양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났어요. 19세기 조금 지나서 톰슨이 나와요.
톰슨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전자를 발견해요. 톰슨이 뭘 발견한다? 전자를 발견하면서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고 플러스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톰슨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전자를 발견해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면서 무슨 모양이다? 푸딩 모양이다. 빵을 반죽해서 건포도를 넣고 빵을 부풀리면 그 빵 사이에 건포도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러드퍼드가 나와요. 러드퍼드가 나와서 알파 입자 실험을 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전자 사이에 뭐 드문드문 박혀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론 보호가 나와요. 보호가 나와서 원자핵이 있는 거 맞아요. 원자핵이 있고 뭐예요? 전자는 전자 껍질 위에서. 전자 껍질 위에서 전자가 존재합니다. 원자핵 위에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궤도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보호. 그 다음에 현대. 현대에 와서 전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이 있으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전자 구름처럼 존재합니다. 전자 구름. 자, 현대에는 전자가 확률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볼턴, 두 번째 톰슨, 세 번째 러드퍼드, 네 번째 보어, 그 다음 마지막에 현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현대는 무엇이라고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오비탈입니다. 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무엇에 대해서 본다? 분자. 자, 분자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화합물이에요. 분자를 만드는 건 비금속이에요. 분자는 누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을 분자라고 합니다. 자, 분자란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해서 결합해서 만든 무엇이다? 화합물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도 들어가고 원소도 들어가요. 원소도 들어갑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원소도 포함되면서 독립된 입자입니다. 독립된 입자로 무엇을 가진다?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얘가 중요해요. 뭘 가지고 있다? 성질. 그럼 성질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원자가. 성질을 잃어버리면 원자가 되고 결합을 해서 성질을 가지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무엇입니까? 독립된 입자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소와 화합. 원소와 화합물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분자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분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요. 비금속과 비금속. 그럼 분자에는 누가 안 들어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 원소. 분자 아니에요. 금속 원소 분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도 분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데 갈게요. 그럼 첫 번째 분자는 요거예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되는 아이. 성냥불로 가져가면 퍽 소리를 내며 타는 아이. 그 다음에 산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해요. 산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해서 우리 인간이 숨 쉬는데 필요하고 연소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는 호흡하는 데 필요하고 연소하는 데 필요합니다. 불에 타는데 호흡과 연소에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산소가 3개 결합해요.
산소가 이렇게 3개 결합합니다. 그럼 이거 오존이에요. 자, 오존은 성층권에 있으면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데 지표면에 오존이 많으면 우리 암과 질환이나 이런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 그래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옵니다. 얘는 오존이에요. 살균해주고요. 오존층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원소에 들어가요. 전부 다 원소에 들어갑니다. 지구에 가장 많은 78% 질소기체도 뭐에 들어가요? 원소에 들어가요. 매우 안정하고 가자공기 충전대로 쓰이는 아이. 자, 그 다음에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도 있어요. 18쪽. 헬륨, 네온, 선생님 아르곤. 얘들은 원자 하나가 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원자 하나가 분자예요. 이원자 분자. 또는 하나 단자, 단원자 분자입니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자기 혼자 원소이자 분자이자 물질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 오존이 많으면 어떡해요? 오존이 많으면 아쉬운 거지. 오존이 많으면 우리 뭐예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점막이나 이런 거에 상처를 입고 병원 가야 돼요. 죽음이죠. 근데 아쉬운 거지. 전자에도 핵이 있어요. 전자는 전자에 원자 안에 구성 물질이라고. 전자 핵이 있긴. 아니 근데 그 핵이 있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지. 아니 저 진짜 궁금했어. 핵이 진짜 어디까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죄송해요. 이 양성자는 핵이 없어. 알겠어. 있어. 양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네. 전자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일부예요. 아, 쌤, 저 손가락 안에 뭐 있어요? 손가락 안에 네 들어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죠? 네가 질문한 거다. 됐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심이 뭐예요? 브레인. 뇌가 중심이겠죠. 그럼 손가락, 발가락, 몸통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에요. 그럼 전자도 원자를 구성하는 일부예요. 알겠죠? 전자에 핵이 있냐고 질문하는 기발한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화합물. 서로 다른 종류. 이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결합하거나 또는 산소 2개에 수소가 2개 결합하거나 또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 결합하거나 이게 암모니아겠죠? 암모니아. 자, 코끝을 찌르는 아주 지금네 지독해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방구뽕, 도시가스인 메테인. 그 다음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산소가 하나 붙으면 일산화탄소, 2개 붙으면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원소,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있는 화합물, 그리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데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18쪽 기체.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뭐예요? 개성이 다 있죠?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분자예요. 알겠죠? 여러분 개개인의 식성이라든지 좋아하는 거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다 다르잖아. 생김새도 다 다른 거. 이게 바로 뭐라고 봐주시면 돼요? 분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책에다 답 적어줍니다.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해주면 돼요? 원자. 응? 자,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음. 뭐라고 한다? 분자.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수와 숫자로 나타내요. H2O2, 그 다음에 H2O, H2O2 이렇게 쓰는 걸 전부 다 뭐라고 해주면 돼요? 분자식 또는 화학식. 분자식 안에 화학식이 있는 거예요. 분자 구조식이 뭔가요? 분자 구조식이 분자식. 이 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드레날린의 분자 구조식이 뭐예요? 아드레날린의 분자식은 모르겠고요. 네. 10초 만드는 아세트산이나 이런 건 나오고요. 아드레날린은 탄소화합물에서 갑니다. 방향 쪽에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봐주시면서 분자식이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안에는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다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했으니까 나중에 화원 할 때 배워주시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 들어가요. 분자식이 들어가고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금속 원소의 기호가 그대로 화학식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 들어가요. 그 다음 시성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전부 다 화학식에 들어가요. 화학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분자식이라는 거 나와 있고 구조식, 시성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갈게요. 식초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게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입니다. 그럼 아세트산을 뭐로 나타낸다? 원래 아세트산은 탄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 있고 탄소 O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COOH라는 작용기를 나타내는 화학식 CH3COOH라고 쓰는 게 시성식이에요. 그럼 요렇게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에요. 구조식. 그럼 분자식은요 C2H4O2라고 쓰는 게 무엇입니까? 분자식인데 가장 간단한 정식 CH2O 이렇게 쓰는 게 분자식이에요. 분자식.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만 우리가 화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아세트산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몰라요. 그래서 분자식이 아니라 시성식으로 쓰는 화학식도 있고 H2O와 같이 분자식으로 쓰는 화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철, 구리와 같이 Fe, Cu, Au 이렇게 쓰는 화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만나서 NaCl 이렇게 써주는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도 화학식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뭘 배운다? 분자로 이루어진 식을 배워요. 우리는 뭐 배운다? 이 중에서 분자식을 배워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운다? 분자식을 배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식, 화학식이라고도 하는데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 낸 식이에요. 그럼 이제 약속을 해요. 분자를 구성하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물이라는 분자. 자, 그럼 이제 물이라는 분자를 구성한 원자의 종류와 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이렇게 떠들어요. 자, 그러면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그럼 이제 갑니다. 수소 H, 산소 O, 그리고 개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게 2,1이라고 써요. 그럼 원래는 H2O1이라고 써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너한테 1을 썼더니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앞이든 뒤든 위든 아래든 1은 무조건 뭐 하자? 생략해서 H2. 아, 얘가 물의 분자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원자와 분자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 산소 하나에 수소 몇 개가 결합해 있다? 2개. 요게 물 분자 모형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나옵니까? 이 H2O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자식. 이 분자식을 보고 전 세계 과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요. 분자식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자, 첫 번째.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분자의 종류. 아, 이 H2O네? 그럼 얘는 물 분자. H2O를 보고 물이라는 걸 알아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딱
딱 보시면 H라는 수소와 O라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무엇을 할 수 있다? 수를 알 수 있어요. 수소 원자 몇 개다?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H2O래. 그러면 분자식 앞에 대문자 2가 붙었네. 얘가 바로 뭐다? 분자의 수입니다. 분자의 수를 알 수 있어요. 이 H2O는 물 분자가 2개 있다는 뜻이고 4H2O면 물 분자가 4개 있다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분자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분자의 수가 몇 개다? 2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 두 분자의 총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 수를 보면서 물 두 분자를 구성하는 총 원자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총 원자의 수는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수학의 분배 법칙 하시면 돼요. 수소는 앞에 있는 분자수 곱하기 뒤에 있는 원자수. 그럼 수소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요. 앞에 있는 분자수 곱하기 뒤에 있는 산소 원자 하나. 그럼 몇 개 있다? 2개. 따라서 총 원자수는 몇 개 있다? 6.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도 알 수 있겠죠? 물 한 분자. 물 한 분자는 원자 수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3개.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자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면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분자식을 보고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뭐는요? 얘가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 왜요? H2O가 물인지 얼음인지 수증기인지 H2O만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알겠죠? H2O만 보고 얘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물질의 상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화학식만 보고 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얘의 뭐도 알 수 없다? 질량도 몰라요. 화학식만 보고. 알겠죠?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원자의 모양, 크기, 질량, 그 다음에 원자의 배열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질문하지 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66쪽 보세요. ENH3. 자, 이 NH3가 뭐다? 암모니아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럼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암모니아 분자 모형. 이 NH3 분자 모형을 한번 그려봐요. 원자든 분자든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NH3니까 어떻게 해요? 질소 하나에 곰발바닥처럼 생긴 수소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 NH3잖아. 이렇게 2개 그려주시면 돼요. 이 NH3니까 이렇게 2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암모니아. 분자의 총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룬 원자의 종류는 질소와 수소 2종류. 분자 1개를 이루는 개수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총 4개. 그 다음에 원자의 총 개수는요. 4개가 2개 있으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H가 암모니아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거기 밑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4개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다? 3개 있대요. 이렇게 3개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학식을 한번 써보세요. 분자식. 분자식을 한번 써보시고 이름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3개 그려요. 밑에. 빈 공간 많죠? 미수 공부해요. 탄소 안에 수소 4개 붙어있는 아이. 자, 그래서 탄소 원자 대 수소 원자의 뭐? 개수비가 1대4예요.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저번에 지금 또 복습해요. 복습 계속.
계속 복습하면서 분자 모양 앞에서 해줬어요. 저번 시간에 해준 걸 한 번 더 복습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복습을 시켜줘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반복학습. 반복학습해도 오늘 시험 보거나 다음에 하는데 못 푸는 친구들이 가끔씩 나와요. 약간 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분자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분자식으로 쓰시면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 붙었는 아이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생략이에요. 그래서 얘는 3CH4. 그리고 뭐라고 읽어주면 돼요? 메테인이 3분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수다? 분자수. 분자의 수예요. 그리고 얘가 물질의 종류예요. CH4가 바로 무엇입니까? 메테인. 메테인입니다. 그럼 메테인 한 분자는 이제 문제 풀 때 메테인 한 분자는 5개의 원자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원자 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메테인 한 분자는 2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로 구성돼요. 메테인 한 분자는 5개의 원자 수를 가집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그리고 메테인 한 분자는 2가지 원소. 탄소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CH4. 메테인 3분자죠. 메테인. 지금 이하씩 3분자는 탄소 원자 3개와 수소 원자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개. 그러면서 메테인 3분자는 총 15개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시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분자수 곱하기 탄소 원자의 개수. 분자수 곱하기 수소 원자의 개수 이렇게 해서 나와줬습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분자 모형 분자식이 모두 해결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6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 67쪽에 여러분 보시면 수소, 산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원소라고 적어주세요. 같은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원소. 그럼 수소와 산소 묶어서 원소이면서 가로에서 순물질. 자, 그 다음에 물하고 암모니아 이렇게 묶어서 화합물. 그럼 얘도 뭐에 들어간다? 순물질. 자, 그럼 이제 수소, 산소는 원소이면서 순물질이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물, 염화수소, 메테인, 과산화수소는 화합물이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분자에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배웠던 거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습했습니다. 그럼 뒤로 잠시 넘겨보세요. 문제를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쉬는 시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73쪽 펴보세요. 자, 73쪽 피시면 원자 이론에서 문제가요. 책에는 없는데 제가 설명만 드린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보시면요. 원자를 계속 쪼개면 없어진다.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1번 그림은 아리스토텔레스 연속설. 연속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개의 원소, 물, 불, 흙, 공기가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물질은 계속 쪼개면 없어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맞아요. 돌톤의 원자설에 영향을 준 사람 적어요.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로 고쳐주시고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고요. 물질을 계속 쪼개면 결국 없어진다라고 했고요. 공기를 압축시켜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공기의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답 2번이고요. 보일의 제2자간 실험은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고대 원자설을 부활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제2자간 실험을 했더니 공기가 들어있는 수조에 내가 수은을 넣었더니 점점점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럼 A 부분에는 누가 있다? 공기,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있어요. 공기. A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고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빈 공간이 있어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걸 입증한 거고요. 선생님, 예. 데이터 유리는 얼마나 커요? 제2자 유리관은 한 1m 정도 돼요. 요렇게 1m 정도. 100cm. 그렇게 되는 아이, 50cm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독일에 주문해서 영국에 보일이 실험을 했대요. 자, 제2자간에 수은을 넣으면 A 부분의 크기는 처음보다 작아지겠죠. 점점점 수은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작아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설명이면서 그러면서 보일이 얘기했어요. 물 50ml에 술 만드는 원료 에탄올 50ml 섞으면 100ml가 안 돼요. 97이 나와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다른 입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콩하고 뭘 섞어요? 좁쌀을 섞으면 콩과 콩 사이에 좁쌀이 들어가면서 전체 부피는 100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 그래서 금속도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고 풍선도 무한히 크게 불 수 있다 없다. 입자와 입자가 연결이 끊어지면 풍선 틀어지는 게 돼요. 그리고 금속도 얇게 폈는데 입자와 입자가 끊어지면 끊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가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3번,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4번, 원자가 뭐합니까? 분해되면 새로운 원자가 하나 더 만들어질 일 있다 없다? 없다. 안 만들어져요. 이거 X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자, 중세 연금술사들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다음, 돌턴의 원자설 중에서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4번.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이 맞죠?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맞았어요. 도현이 다행이다. 잘했어요. 자, 5번. 오늘 배운 겁니다. 5번 풀어주세요. 네. 이 플러스 전화가 양이죠. 네. 선생님, 그런데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도 있지 않나요? 네. 아까 말했잖아. 그게 동위원소라고. 그쵸? 자, 그럼 이제 5번 채점해 줍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다. 맞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원자핵 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선생님. 틀린 거 4번. 4번이죠, 그러면? 예. 아, 네. 자, 그 다음 이제 6번 시대 순서대로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했으니까. 7번 왜요? 아니? 6번 하라고. 6번. 원자 모형의 변천. 7번이라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나 7번 얘기한 적 없는데? 아니 제가 잘못 들었어요. 뒷발이 좀 많아가지고. 자, 첫째, 가장 먼저 가는 누구입니까? 러드퍼드라고 적어주세요.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러드퍼드. 나는 톰슨. 원자에게 전자가 드문드문 박혀있는 톰슨. 그 다음에 다는 무엇입니까? 현대. 전자 그룹 모양 오비탈. 그 다음에 나가 보어. 근데 궤도 모양 현대교를 누가 만든 지 몰라요? 여러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다음 마가 돌턴.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마나가 라다. 마나가 라다입니다. 왜 자, 근데 지금 7. 마나가요? 마나가 라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4쪽에 10번 보세요. 10번. 돌턴 나와서요.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1번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가 모두 같다고 했어요. 원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원자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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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그 서로 다른 원자들은 일정한 비율로 결합돼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거 맞아요. 그럼 11번 해보세요. 뭐야? 11번 또 해. 왜 불만이야? 아니 불만 아니야. 불만 빨리 풀기만 해. 다 풀었어요. 아니야. 얘가 다 풀었어. 풀어. 대화가 안 휴지 풀어. 아빠 뭐? 자, 그림에다 좀 적어주세요. 기억은 뭐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기억해. 원자해. 해. 돼. 그 다음에 니은은요? 플러스를 띄니까 양성자. 디귿은 전하를 띄지 않아요. 우성자. 중성자. 리얼은 마이너스를 전하를 띄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전자. 전자. 그럼 옳은 아이는 몇 번입니까? 이해했습니다. 2번이죠. 자, 1번 전하를 띄지 않는다. 디귿 중성자로 고쳐주세요. 1번은 디귿 중성자. 3번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중성자가 아니고요. 리을로 보시면서 디귿은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 마이너스 전하 지우고요. 전하를 띄지 않는.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원자의 주위를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움직인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수가 같으면 니은과 리을의 수. 양성자와 전자. 니은과 리을의 수가 같아야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립니다. 자, 수업 들어갑니다. 그럼 이온 설명하고요. 네, 들어갈게요. 자, 이온이란 무엇입니까? 합니다. 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읽거나 얻어서 전하를 띄는 이것이 이온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띄는 현상이 이온입니다. 절대로 원자에게 양성자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꼭 알아두세요. 이온이란 원자핵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는 뭐합니까? 항상 일정이에요. 항상 일정. 불변입니다. 불변. 변함이 없습니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누가? 전자라는 녀석이 도망가거나 얻어서 전하를 띄는 게 이온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볼게요. 요렇게 양성자가 3개 있어요. 그럼 이제 양성자만 나타낼게요.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원자예요. 자, 그럼 이제 원자 보세요.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그럼 갑니다. 원자핵에 플러스 전하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플러스가 3이 있어. 자, 전자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봐요. 마이너스도 3이야.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뭐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같아서 원자인에서 정기적 중성이야. 정기적 중성인데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봐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의 양성자수, 중성자는 불변이야. 불변인데 얘 주위를 돌고 있던 요 녀석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요. 도망을 가요. 도망갑니다. 2개는 돌고 있는데 한 놈이 도망을 가요. 우리가 질문하지 마. 도망을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약속입니다. 칠판 보세요. 칠판 보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플러스 전화량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전화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자가 하나 나가자. 하나, 둘. 마이너스가 2가 되었어.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은 그대로인데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량이 나보다 하나 작아요.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 양성자가 되면서 뭐가 돼요? 양이온.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이온이 되었어요. 플러스 전화가 더 커요. 플러스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보다 더 커서 양이온이 됐습니다. 무엇을 잃어서요? 양이온이 되는 이유는 전자를 잃어서. 전자를 뭐해서? 잃어서. 잃어서라고도 표현하고요. 전자를 뭐해서? 내놓아서. 잃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전자를 내놓아서 플러스 전화량이 더 커서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했어요. 양이온은 어떻게 씁니까? 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1터나 어든 무엇을 나타낸다? 전자의 수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온식이에요. 그래서 이온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X라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잃으면 플러스라고 쓰죠. 잃으면 플러스. 그 다음에 Y라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Y 마이너스. 그럼 X라는 I가 전자를 2개 내놓았어요. 이렇게. 그럼 2개 잃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Y라는 I가 전자를 2개 얻었어요. 그럼 Y가 전자 2개 얻었어요.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다? 이온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리튬이라는 아이가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양이온이야. 이제 내놓는 놈이 있으면 받아먹는 놈이 있어요. 받아먹는 놈이 바로 17조. 여러분한테 있는 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뭐라고 외우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자를 받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가지고 오자? 9번을 하나 가지고 옵시다. 자, 9번. 9번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있어요. 자, 9개의 전자들이 뭐합니까? 원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리튬이 전자를 하나 내놓았네? 자, 전자를 하나 내놓았어요. 내놓은 전자를 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학교 문제 풀 때 프린트마다 다른데 이렇게 나와요. 전자를 하나 받아들였어요. 혹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한 놈 받아서 전자가 혹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이렇게 그리는 출판사도 있고 요거를 안쪽에다 그려줘요. 요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는 걸 안에다 그려줘요. 그래서 안에서 숫자를 세어를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10개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야. 정기적 중성인데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요.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에 마이너스 전화량이 있어. 자, 원자일 때는 플러스 9, 마이너스 9로 똑같아. 원자일 때는 원자핵과 전자의 전화량이 부등호만 반대도 똑같아. 그래서 중성이야. 중성인데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핵은 그대로야.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 플러스 전화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플러스 9로 일정해. 그런데 전자핵 마이너스 전화량이 누구를 하나 얻어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그럼 원자에게 전화량 그대로인데 전자가 마이너스 1이 더 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1 더 큽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음이온이야.
자, 음이온이 됐어요. 누가 내놓은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얘가 내놓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뭐해서? 전자를 얻어서 무엇이 됩니까?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전자수를 세아를 볼 때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나와요. 얘가 플러스 6이야. 얘가 마이너스 6이래. A는.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11인데 마이너스 10이래. B는.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나왔어요.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10이래. 자, A, B, C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얘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래. 얘가 전자에 마이너스 전하래. 그럼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으로 같으니까 뭐다? 원자야. 근데 얘는 플러스가 11인데 마이너스가 10이야. 그럼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뭐다? 양이요. 이렇게 되죠. 얘는 플러스가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야. 아, 음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원자 핵이 바로 뭐다?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양성자수.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6번 원소는 누구니? 탄소. 11번 원소는 누구니? 나트륨인데 전자를 하나 잃었대. 플러스. 8번 원소는 누구니? 산소인데 전자를 2개 얻었대.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 자, 쓸 때는 오른쪽 위에다 썼어.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온은 무조건 이름을 할 때 양이온은 이런 것도 억울하니까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이온만 붙이면 돼요. 이온만 붙여서 읽으면 돼요. 아, 그럼 얘는 나트륨 뒤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이온만 붙이면 돼요. 이온만. 그럼 얘는 리튬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이온만 붙이면 돼요. 잃은 놈은 잃었으니까 그냥 이온만 붙이자. 그럼 이제 얻은 놈은 어떻습니까? 음이온. 아시는 거죠?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 원소 이름 뒤에 뭘 붙인다? 화이온을 붙여요. 화이온을 붙여서 읽습니다. 붙여서 읽어요. 그런데 약속이야. 단. 항상 요 약속이 중요해. 단.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면 소를 버리고 하이온을 붙여요. 그럼 우리 원소 이름 중에서 음이온이 되는데 소자가 들어가는 아이가 2개 있어요. 플러스 17번이고 플러스 18이 되는 아이. 얘가 바로 누구입니까? 음이온이 되는 얘예요. 그래서 딱 2개입니다. 산소, 염소 딱 2개 있어. 탄소. 산소하고 염소. 수소는요? 자, 그러면 산소하고 염소인데 산소에 뭘 버리고 소자를 버리고 산화이온.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염소에 소자를 버리고 염화이온. 자, 수소는요. 무엇이 됩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수소 이온이 돼요. 수소 이온이 되기 때문에 화이온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화이온을 붙이는데 산소, 염소와 같이 소자로 끝나면 소자를 뭐 한다? 버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 9번입니다. 9번은 F-야. 그럼 원소 이름 뒤에 플루오린이라는 원소 이름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화이온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8쪽 들어갑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주세요. 왜요? 제가 저기로 가려면 돼. 앞으로 옮기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2번째로 옮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갑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양이온이라고 해주시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음이온이라고 해주세요. 자, 양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를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여주시면 돼요. 수소 이온,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구리 이온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수를 마이너스 기호로 나타내고 이름은 화이온을 붙여주는데 산소하고 염소처럼 소자로 끝나는 아이는 소를 버리고 산화이온, 염화이온 그리고 플루오린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온의 정기적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보기 보세요. 나트륨 이온은 우리 소금, 전해질에 들어있어요. 땀 속에 들어있고 그다음 리튬 이온은 휴대전, 모든 휴대전에 배터리로 리튬 이온이 들어가면서 가벼워졌어요. 그다음 플루오린은 치약에 들어있어요. 불소, 중치 예방을 해주는 불소 함량입니다. 그다음 염화이온은 수영장물 소독합니다. 소독약품에 들어있는 게 염소입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은요 전자를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루오린화 이온이 됩니다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설명드렸어요. 나트륨하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69쪽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와요. 자, 전자를 하나 잃었는 양이온, 전자를 2개 잃었는 양이온. 그럼 거기 밑에 전자를 3개 잃은 양이온을 하나 적어주세요. 이 지구상에서 전자를 가장 많이 잃는 양이온은 Al3+.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적고요. 이온이라고 적고 3개 잃었다. 그래서 다음 모기 중에서 전자를 가장 많이 잃은 아이는 알루미늄 이온 찾으면 3+. 3+ 없으면 2+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전자를 얻었어요. 1개 얻은 아이, 2개 얻은 아이 나와있죠? 전자를 3개 얻는 아이도 밑에다 적어줍니다. 인산이온. 그래서 PO4, 3- 몇 개 얻었다? 3개. 인산이온도 있고 부산이온도 있어요. 거기 밑에다 적어주세요. PO4. 인산. 자, 인산은 PO4, 3- 그래서 전자를 3개 얻는 아이. 이제 4개는 없어요. 예, 4개까지는 안 나와요. 4개까지는 공유결합으로 많이 빠지고 4개까지는 안 나와서 최대가 3개를 잃고 3개를 얻는 게 가장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Let's go home. 지금부터 시험 볼게요.